사람은 가까이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르고 잃고 나서야 그 깊이를 알게 된다. 이건 단순한 후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국인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건 인생 후반부에야 겨우 길러집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언변을 보지 말고 마음의 두께를 보라. 이 마음의 두께가 바로 진국이라는 뜻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도 억울하다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빈자리가 큽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소리 없이 받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말 잘하고 눈에 띄고 감정 표현이 분명한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은 금방 피곤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속이 단단한 자는 겉이 요란하지 않다. 그 말이 곧 진국의 정의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조용히 남을 돕고 손해를 보아도 탓하지 않으며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지나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존재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삶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진짜였구나.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공덕의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오래가고 이익으로 대하면 짧다. 진국인 사람은 바로 그 진심의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은 계산이 없고 그의 마음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진국을 놓칩니다. 왜냐면 진국은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세상은 늘 큰 소리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진국은 조용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이 아직 깊이를 보지 못한 눈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주는 말보다 그가 견디는 침묵을 보라. 그 말은 진국의 핵심을 찌릅니다. 진국은 화려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러나 성실히 관계의 근본을 지켜냅니다. 그런 사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평생 마음속에서 땅을 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걸음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느리고 감정 표현이 단정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종종 오해합니다. 답답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속엔 아무나 닿지 못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심원한 자라 불렀습니다. 깊은 사람은 말이 적고 말이 적은 사람은 허물이 적다. 그 말은 단순히 신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외로움을 감당할 줄 압니다. 그들은 다수가 틀렸다고 해도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수동이 아니라 깊은 사유의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수년을 보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도를 보았다.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야 자신을 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아줄 사람보다 지켜야 할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엇박자가 납니다. 하지만 그 엇박자가 바로 진정성의 박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잠시 상처받을 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향한 균형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얕은 물만이 출렁인다. 이 말은 단지 겸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내적 밀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와도 쉽게 넘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의 물이 깊어서입니다. 우리가 진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직 얕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말, 화려한 태도,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진 눈은 조용한 진심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국은 시간을 두고 드러납니다. 오늘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 감동을 주지 않고 삶으로 설득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바른 마음은 설명이 필요 없고 진실한 덕은 드러나지 않아도 향기가 있다. 진국인 사람의 향기는 그렇게 오래갑니다. 잠시 외롭고 늦게 알아봐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는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나를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국인 사람은 느리지만 결국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은 말보다 단단하고 그 침묵은 세상의 소음보다 더 울림이 깊습니다. 진국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는 점입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앞서면 믿음이 없고 행동이 앞서면 의리가 있다. 이 구절은 경세유표에 실린 문장의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진정성은 행동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 약속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들은 의리라는 내면의 기준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뢰는 느리게 쌓이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은 점점 말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 빠른 말, 요란한 말이 넘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미 이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말로만 선을 말하는 자는 그 선이 자기 마음에서 멀다. 즉, 말로만 옳음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미 그 옳음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말보다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꾸밈이 없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신뢰가 먼저 느껴집니다. 그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친구는 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평소 조용하지만 말없이 와서 묵묵히 짐을 함께 듭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할까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국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지켜보는 자의 마음에 남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그를 대신 증명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진국은 계산보다 신의를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보다 관계의 품격을 중시합니다. 누가 조금 더 가졌는가 보다 누가 먼저 약속을 지켰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그 손해는 결국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의리 없는 지혜는 도둑의 꾀요. 신의 없는 관계는 거품이다. 그는 인간의 가치를 이익이 아니라 의리와 진심으로 보았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그래서 조용히 오래갑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보다 관계의 평화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도 먼저 말을 낮추고 서운해도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건 굴복이 아니라 인품의 격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남는 건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남긴 따뜻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화려한 말, 세련된 태도, 자신감 있는 표정.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겉이 번듯하면 속이 비고, 속이 충실하면 겉은 단박하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속의 구조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겉이 화려한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속이 단단한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을 의식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진국과 허국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진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깊이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소비하고, 빨리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천히 드러나는 진심은 답답한 성격으로 오해받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헤아릴 때 그의 말보다 그의 침묵을 들어라. 말은 위장을 할 수 있지만 침묵은 속마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태도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감정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 자다. 진국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탱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편하게 하지는 않지만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제자가 다산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익 앞에서 변하지 않고 불리함 앞에서도 예를 지킨다면 믿어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불리할 때, 그때도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진국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허세가 없습니다. 자기 공을 말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어도 자기 마음의 기준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사람들은 결국 그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참 꾸밈이 없었지. 믿을 수 있었지. 이 짧은 말들이 진국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진가를 세월의 시험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 정의했습니다. 즉, 그가 진국인지 아닌지는 지속성으로 판별된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다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진심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진국을 알아보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관계는 기다림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서두르면 허상이 보이고 천천히 보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진국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자기 안의 눈입니다. 내가 깊어질수록 진국도 보입니다. 내가 얕을수록 화려한 껍데기에 속하게 됩니다. 진국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를 알아보면 내 마음의 깊이도 함께 드러납니다. 진국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국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다져지는 내면의 결입니다. 정약용은 심경의 주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정제되면 말이 곱고 마음이 흐리면 행이 거칠다. 그는 마음의 상태가 곧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진국이 된다는 건 결국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을 다스립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조급함을 살핍니다. 화를 억누르고 감정을 다스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은 반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분노로 말한 하루는 스스로의 덕을 깎은 날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성정을 닦으며 진국의 단단함을 만들어 갔습니다. 진국이 되는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옳은가? 이 말이 진심에서 나왔는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진국의 길을 엽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세상을 버텨내는 힘이 됩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조급하지 않고 시간을 믿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신념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의 삶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벼슬을 잃고 누명 속에 유배되어도 그는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침묵이 사색이 되고 그 사색이 글이 되어 오늘날까지 남았습니다. 진국이 된다는 건 결국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않더라도 자기 길을 끝까지 걷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이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를 고민하지만 진국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깊이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 진국의 마음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그는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원칙 위에서 세월을 버팁니다. 결국 진국이 된다는 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국의 철학이자 정약용이 남긴 인간의 길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의 허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훨씬 더 빠르고 얕고 요란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정성보다 표현이 앞서고 진심보다 이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진국인 사람이 점점 보기 드뭅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적습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귀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다하면 흩어지고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가도 남는다. 이 말은 지금의 세상을 정조준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익의 교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진국이 사라진 시대는 결국 깊이의 부재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속도를 맞추기 바빠서 서로의 깊이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결과 진국은 느리다는 이유로 답답한 사람이 되었고 속이 깊은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세상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말이 많고 의심이 많고 이익을 따지는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그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요란해질수록 진국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관계의 피로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외롭고 대화는 많은데도 공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심이 교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국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되 강요하지 않고 멀어져도 헐뜯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만리 밖에서도 서로 통한다. 그 말에는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진국은 가까이 있지 않아도 통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거리를 넘어 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국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조용히, 꾸준히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조용한 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의 허상을 벗기고
속 깊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해답을 항상 진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 향기는 덮을 수 없고 덕은 감출 수 없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하는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으로 사는 사람, 그가 진짜 진국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진국 같은 사람을 가장 늦게 알아봅니다. 왜냐면 그들은 조용하고 티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벗은 금보다 귀하고 벗을 잃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이 말은 진국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아도 상처를 받습니다. 떠나면서도 탓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곧 마지막 인사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중심에 서지 않고 누군가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 존중입니다.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그들의 진심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그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이익이 아니라 도리에서 나온다. 진국은 그 도리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도리의 예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화려한 예절이 아니라 작은 감사, 진심 어린 말, 그리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드물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들이 곁에 있을 땐 조용하지만 그들이 떠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빈자리는 후회로 채워집니다. 그때 조금 더 고마워할 걸. 그때 좀 더 마음을 써줄 걸. 이 말은 늦은 깨달음의 흔적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의리를 잃고 의리를 잃은 자는 인연을 잃는다. 진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결국 자신의 인연을 스스로 잘라내는 일입니다. 진국을 대하는 지혜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것, 그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다가가는 것. 그건 도덕이 아니라 감수성입니다. 진국은 늘 말보다 눈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이 적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넓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깊은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라.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깊어진다. 진국을 곁에 두면 그의 고요함이 나를 닮게 합니다. 그의 성실함이 나를 바로 세웁니다. 그의 침묵이 나의 조급함을 다스립니다. 결국 진국을 알아보고 그들과 오래가는 사람만이 세월 앞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국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들은 떠나도 향기를 남기고 그 향기는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이것입니다. 겉은 사라지고 속은 남는다. 속이 곧 그 사람의 진가다. 우리는 모두 그 속을 닦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국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깊이를 닮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철학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조용하지만 늘 곁에 있어주던 사람, 당신이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국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보다 마음으로, 요란함보다 진심으로 그 인연을 오래 지키십시오. 진국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닮으려는 사람은 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게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인간적인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